안녕하세요. 강쌤마입니다. 어, 인스타에서 그 전에 유튜브로 조금 이런 팁들이나 다른 나눌거리들 정보들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음, 이렇게 작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한동안은 조금 제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런 내용들 좀 정리하느라고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올려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이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곧 머지않아 끝나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기다리시면서 저는 이제 뭐를 올려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여러 좋은 선생님들 또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자료들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고 정보도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맞을까? 또는 제가 지금 항상 세미나 때 이제 많이 좋게 반응해 주시는 그런 게임들, 그 다음에 활용도가 높은 액티비티들, 뭐 이런 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만 계속하면 그것도 또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물론 너무 뭉쳐서 올려 있고 한꺼번에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온라인으로 유튜브 라이브 강의했었을 때, 강남에 이제 카페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에서, 그, 그때 그 주제가 상담 스킬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댓글을 출판사분이 이제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젬마 선생님 상담 스킬이 AI로 올라오면 참 좋겠다,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상담 스킬 세미나가 아주 흔하지 않으니 그런 어떻게 아이들에게 대화를 해야 되고 다가가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잘하니 저를 따라해보세요가 아니고 사실은 많은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실 테니, 또는 이제 새로 선생님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야지 하는 고민에서 정답이 아닌 함께 고민해봐야 될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들을 이제 가지고 주제를 갈 거고요. 또 그때 해드렸던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처음 신입생 상담을 하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이제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뭘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 왜 이런 비디오에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해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 포인트, 그걸 하나 좀 나눠드릴까 해요. 제가 5세반을 맡았을 때가 있었어요. 5세반을. 근데 그 5세반 아이들이 진짜 A, B, C, D, E, F, G, 빨주노, 초파남보 전부 다 컬러가 다른,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특색이 강한 아이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실 잘 모이면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무지개가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너희가 전부 다르지만 서로 잘 좋아하고 협력하면 너희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든 꿈 같은 반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클래스 네임은 따로 있었지만 드림반이라고 불렀었어요. 드림반. 드림반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수업을 할 때는 나중에 그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업 자체 내용을 끌고 가는 힘보다 이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클래스룸 분위기를 조성하는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그걸 따라하는 기본 규율들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사이좋게 지내라든가 서로에게 협력과 도움은 있지만 비난과 아니면 화냄은 없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4월, 5월 이맘때쯤, 아직 4월 중순이니까 4월 달쯤에 필드트립을 나갔어요. 조금 따뜻해지고 첫 번째 필드트립을 나갔어요. 그래서 야외로 나가서 아이들이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놀이도 하고 그러고 나서 간식을 이제 먹는 타임이 와요. 간식은 뭐 과일도 있고 주로 아이들은 과자죠. 과자를 이제 쉐어링 하는 타임인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이름을 하나 새로 지어야 되겠어요. 찰리라고 할까요? 찰리가 어머님이 되게 패션 쪽에 일을 하셔서 해외 출장을 굉장히 자주 가세요. 해외 출장을 가서 굉장히 희귀하고 맛있는 정말 그런 과자들 같은 걸 많이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 아이가 이제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딱 살펴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과자는 자기가 다른 때 많이 먹어보던 과자들이
뉴예요. 물론 다 맛있는 것들이었고 좋은 거였지만 살펴보더니 이 찰리라고 하긴 했죠. 이 찰리가 아직까지 저는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찰리가 말했어요. 선생님 귀에다가 살짝 전 이 과자를 저 혼자만 먹고 싶어요. 나누어 먹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포인트에서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어요. 만약에 교사로서 어떤 응답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라는 생각들인 거죠. 뭐 책에서 나오는 또는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이럴 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거야. 그랬을 때 네가 갖는 이득은 이런 것이 있으면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이겠죠. 근데 저는 그 순간 고민이 막 되면서 그게 과연 그러면 정답일까? 이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제가 그래요. 사람을 대한 전제가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다시 수용해 주거나 할 때 이 아이는 나쁜 의도가 없을 거야 라는 걸 정말 선한 마음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전제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 먹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찰리로 하기로 했죠. 찰리, 그러면 너가 나눠 먹고 싶지 않다면 나눠 먹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고민이 되니까 저한테 와서 몰래 속닥속닥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눠 먹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네가 나눠 먹지 않는 것이 잘못은 아니야. 이유가 있지. 너 원래는 나눠 먹고 싶었잖니? 이렇게 전제를 해주면서 괜찮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친구들한테 오늘 찰리는 자기가 가져온 간식을 혼자만 먹고 싶대. 근데 너희들이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서 한 명이 그런 말을 했겠죠. 야, 원래 나눠 먹는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원래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하지만 나눠 먹고 싶은데 오늘은 그러고 싶대. 너희들이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도 혹시 나눠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 라고 했더니 나눠 먹겠대요. 다들 다. 그래서 나눠 먹기로 하고 나눠 먹는 사람은 그런 과자를 가운데다 펼쳐놓고 같이 먹기로 하자. 다른 친구들은 서로 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 대신 찰리도 같이 먹긴 하지만 찰리는 자기 것만 먹을 거니 본인 것만 먹게 해줄 수 있겠냐고. 찰리 건 나눠 먹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따로 먹지는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 거 찰리에게 나눌 수도 있고 하지만 찰리 생각 어땠니? 제가 안 나눠 먹으니까 자는 자기 것만 먹으면 된다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그러면 너는 네 것만 먹으니 같이는 먹되 그렇게 가치는 있게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 괜찮아 라고 하고 한 5분이 채 안 지난 것 같아요. 5분이 안 지냈죠? 근데 갑자기 찰리가 말했어요. 저한테 다시 귓속말로 선생님 저 나눠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젠 나눠 먹고 싶어? 그러면 야 아까는 안 나눠 먹고 싶다니 이제 와서 네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은 항상 성장하고 변하고 교육받고 또 변화하고 배워가고 새로운 또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해서 좋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나 조금 먹다가 보니 이제는 나눠 먹고 싶은데 괜찮겠니? 라고 네가 용기를 내서 물어봐. 그리고 친구들이 괜찮다고 말해 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기를 내서 찰리가 말했어요. 야, 나 과자 나눠 먹을 건데 괜찮아? 이렇게. 아이들이 다 다행히도 물론 제 눈치도 받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착하게 그래 괜찮아 가져와 너도 이거 먹어 그럼 우리도 네 거 먹어도 돼? 이러니까 내 거 먹어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다들 너희들이 착하고 친구들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칭찬을 해주고 이제 마무리를 했죠. 며칠 후에 제가 찰리한테 물어봤어요. 찰리, 그날은 왜 중간에 나눠 먹고 싶어졌어? 너 그거 혼자 먹고 싶어 했잖아. 그랬더니 중간에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분위기를 저는 해놨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기는 먹다 보니까 다른 친구 과자 몇 개가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그게 먹고 싶어졌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는 안 나누면서 친구들 것만 자기가 먹기에는 미안해서 자기 걸 나누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정말 이렇게 약간 아이들에게서 얻는 그런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으면서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 하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 찰리라는 아이는요 자기 거 중심이었어요. 외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굉장히 교수님이셨는데 높은 그런 쪽에서 진짜 이 아이에게 모두 사랑을 주셔서 그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아이였고 사실은 나눠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구석들도 많은 아이였는데 나눠야 하는 이유 또 그거에 대한 기쁨을 하나씩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나누고 났더니 너 기분은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 표정들도 다 봤니? 기뻐하는 걸? 그랬더니 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런 평상시에 그냥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전달하는 일들도 아마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타이밍에서 그 순간 아 이때 내가 그런 일반적으로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말들을 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적어도 한번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깨우쳐가고 배워가고 자기가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알게 해줬어야 했을까 하는 고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하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하고 고마웠던 그러면서 저도 배워나가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구나. 또 기다려줄 줄 알면 그 변화에 대해서 또 수용할 줄 알면 좋겠구나.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됐죠. 넌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래? 어떤 대신 간혹은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질문을 하죠.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를 자꾸 생각해 나가게 하는데 알려주고 가르친다고 해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지는 않은 게 많더라고요. 어른이 돼서도 저 또한. 그래서 그렇다면 그때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하는 것보다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자꾸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게 해주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교정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또는 뭐 교정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게 사는 방식이 그렇다면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이 아니라면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존중받는 그런 사랑도 아이들한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존중받았을 때 변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물론 뭐 평생 그게 그대로 해서 모두에게 실천이 되진 않지만 고민해보는 타이밍 또 적어도 뒤돌아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타이밍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이 사실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더라. 그랬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아이들이 편안해지고 그게 제가 항상 말하는 Classroom 3C'에 포함되잖아요. Comfort, Confidence, 그래야 Control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Control이라는 측면에서 뭐 Fun이니 여러 가지 게임이니 얘기 많이 하지만 어쨌든 Comfort, Confidence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Comfort, Confidence의 가장 부분이 서로에 대해서 들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해하려고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좋은 그런 존중을 해줄 수 있는지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또 틀렸을 때도 어떻게 틀린 것을 재미있게 지적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항상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은 끝으로 하나 더 제가 그 세미나 할 때 많이 드리는 팁인데 아이가 이제 문법이나 그래머나 뭐 문장 쓰는 것들을 많이 틀리잖아요. 뭐 first capital letter라든가 period 찍는 거라든가 많이 틀리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계속 반복되는 실수에서 너 이거 또 틀렸어. 이거 봐 좀 잘 보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린이들한테는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요. 와, 너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가 선생님이 아는 그 미국 학생이 있거든. 이 학생이 만약에 2학년이라고 하면 3학년인데 3학년 중에 뉴욕에 사는 3학년 남학생인데 공부 되게 잘하거든. 근데 걔가 실수한 거랑 지금 너가 틀린 거랑 완전히 똑같아. 걔가 틀린 오답이랑. 어쩜 이렇게 똑같이 틀릴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해줘요. 진짜 어메이징하다. 원어민하고 똑같아. 그럼 아이가 분명히 틀렸다는 얘기는 이해했는데 나 틀렸는데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 그런 하지만 기분 안 나쁜 상황이죠. 그런데 와 고치면 더 나아진다는 얘기잖아. 오 이거 한번 답 좀 고쳐봐. 이랬을 때 아이가 또 틀렸니? 이거 또 틀렸잖아. 이 말보다는 훨씬 다가오는 그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이들이 보면 또 저 기분 좋게 그러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접근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면 좋겠어요. 저 아마 그 입학 상담에도 같은 얘기, 아이가 좀 자신감을 갖고 틀리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얘기들 아마 상담 그 전에 세미나 들어보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그런 걸 좀 상세하게 하고요. 제가 나눠드렸던 상담 키트
것들도 그때는 화면에 같이 좀 올려놓고 보여드리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아이들 어떤 고민이라든가 티칭하면서 어떤 책 선정 문제 아니면 어떤 아이들에 대한 케어, 사실은 아이들 영어 교육은 영어도 있지만 어떤 심리적인 측면, 어떤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어쩔지 모르는 질문을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또 제가 아는 다른 그 노하우를 가진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비디오를 가는 이유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작은 동네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불태우지 않고 좀 나눠놓고 여기 올려드리고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나 뭐 생각 있으시면요, 이메일도 좋고 다른 어떤 뭐 인스타 메시지도 좋고 여기 댓글로도 좋고 해서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